안녕하세요. 임수정. 김추입니다. 네, 오늘은 건강한 물의 조건에 대해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님은 어떻게 이스프링 물을 이렇게 만나게 되셨어요? 제가 이 스프링 물을 만나게 된 그 이유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물이 어떤 물일까요? 이스프링. 네, 저희 이스프링 물이에요. 우리 피부 같은 경우에는 1차 방어라서 약산성 제품을 써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먹는 음식들, 내 몸은 어떤 상태? 알칼리인 상태가 건강한 상태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쉽게 많이 먹고 있는 음식 중에 하나, 물. 우리 몸의 70%나 차지하는 이 물이 알칼리여야 되겠죠. 이 BTB 시약이라고, 이 시약은 알칼리일 경우에는 이렇게 초록색이나 파란색이 나올 거고요. 몸에 나쁜 산성일 경우에는 노란색이나 빨간색이 나올 거예요. 제가 한번 시약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어때요? 건강한 상태, 알칼리인 상태죠. 보기만 해도 굉장히 건강한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중에 우리가 주로 먹는 음식들, 그리고 뭐 스트레스, 뭐 커피, 음료, 피자 이런 것들이 다 산성식품이잖아요. 그리고 실은 우리가 숨만 쉬어도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정말 그래서 제가 한번 숨을 한번 쉬어볼게요. 점점 녹색, 그리고 점점 노란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노래졌어요. 정말 제가 10초도 숨을 안 쉬었는데 이렇게 금방 산화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산화된 몸에 제가 물을 시원하게 한 잔 먹어볼게요. 우와, 다시 알칼리가 짜잔. 됐네요. 그쵸. 물만 잘 먹어도 이렇게 산화되었던 내 몸이 알칼리인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알칼리인 상태인 물이 우리 몸에 왜 필요하냐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약 알칼리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먹었을 때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실은 이 이스프링 정수기를 알기 전에 암이라는 질병을 앓으면서 굉장히 많은 또 힘든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들의 혈액은 이렇게 혈액 검사를 해보면 산성이래요. 산성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이스프링 물을, 이런 물인데 제가 안 먹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이스프링 물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진짜 건강한 또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리더님은 그러면 어떻게 이 이스프링 물을 접하게 되셨는지? 제 얘기를 하기 이전에 네. 그러면 지금 건강한 물의 조건에 있어서 미네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고, 네, 사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물고기를 사러 간다든지 아니면은 이 화분을 사러 간다든지 했을 때 맞아요. 절대 정수기물 주지 마세요 라고 이제 주인장들이 말씀하시죠. 그쵸. 그게 바로 미네랄이 없는 물에서는 물고기도 살 수 없고 화분도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정수기 물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에 있어서 정수기 물은 미네랄이 없다라는 거고, 물고기랑 화분을 죽이는 물인데 그 물을 우리 먹었잖아요. 우리만 먹었어요? 우리 아이들. 그죠? 아까 리더님이 여쭤보신 어떻게 만나게 됐냐라는 거에 있어서 저는 사실 정수기를 쓰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정수기를 선택한 이유가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한테 건강한 물을 주고 싶어서 분유도 타 먹어야 되고요, 또 맞아요. 이유식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도 가장 비싼 정수기, 또 얼음 나온다라는 정수기, 맞아요. 나이스, 네, 그 정수기를 택했어요. 아이를 위해서였던 거죠. 아까 아이조차 먹으면 안 되는 그 물. 하지만 저는 아이를 위해 택한 무지한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무지하다고만 하기에는 우리가 이런 어떤 물을 고르는 조건에 대해서 배웠던가요? 아니요, 안 알려주던데요. 어디 가서 가서 이런 정수기를 택한다 했을 때 정말 물의 조건, 공기의 조건을 알려준다기보다는 지금 이쁘고
새로 맞아. 나오고 신상이고 이거 샀을 때 뭐 청소기 끼워주고. 하나 끼워주고 맞아요. 그쵸? 그런 것들에 있어서 몇 개월 아줌마가 공짜로 해준대. 그렇게 다들 우리를 렌탈을 선택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좀 저의 한 좀 아픈 얘기로서 그 아이한테 나이스 이거 그리고 제가 그때 디자인을 했을 때 저희 회사에서도 똑같은 그 얼음 정수기 신상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아이를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그런데 우리 아이가 딱 간헐적 외사시라는 판정을 받아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이 병원 저 병원 유명한 병원 다니면서 이제 병원 수술 날짜까지 이렇게 잡게 되고 엄마가 생각할 때는 왜 하필 나한테 왜 하필 우리 아이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리더님도 그 딱 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그 상황 앞에서 왜 그럼요. 하필 나한테만 맞아. 하지만 그 모든 이유는 내 생활 습관, 식습관에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이 아메이를 통해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제 디자인 일을 15년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면역 글로불린 치료라는 걸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직업병으로서 비염, 아토피, 천식 그리고 그 면역력의 저하로 인해서 온몸에 염증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아주대학병원에서 사실 뭐 알레르기 내과, 뭐 내과, 이비인후과에서 하루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아요. 그리고 대학병원 앞에 있는 1, 2, 3 약국에 가서 네, 약을 처방을 받는데 그 약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잠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준 처방전 그대로 드린 건데 네? 하고 기다렸더니 그분이 전화를 해서 이게 지금 임수정 환자한테 다 처방된 약이 맞나요? 라고 확인하시더라고요. 양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요. 그 항생제가 너무 많아서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염증이 있으니까 이 내과, 알레르기 내과, 이비인후과에서 다 처방을 해주신 거죠. 그렇게 저는 그 면역 글로불린 치료라고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서 사실 내가 왜 건강이 계속 악화되는지도 모르는 채 어떤 약에만 그리고 병원에만 의존을 하게 돼요. 가끔 우리가 이제 환절기 때, 환절기 때 이제 감기 걸리면 동네 병원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동네 병원에서 그 이비인후과에서 준 약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전혀 호전이 되지 않아서 선생님 저 전혀 낫지 않아요. 염증이 계속 있어요. 후기류가 계속 있어요. 농이 계속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그 일반 이비인후과의 선생님은 약을 계속 바꾸죠. 이 약 바꿨다 저약 바꿨다 저약 바꿨다 근데 전혀 호전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저희 병원에 오시기 전에 이렇게 큰 병원에서 치료하시던 게 있습니까? 네, 저 대학병원에서 먹고 있는 약이 있고 알레르기가 좀 심해서 치료를 오래 받았습니다. 라고 했더니 거기서 딱 약이 듣지 않았던 약효가 없었던 걸 알게 돼요. 바로 내성인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많은. 네, 그가 너무나 강력한 대학병원의 그 3형제의 약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1제, 2제, 3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그 일반 내과에서 주는 일반 이비인후과 동네 병원에서 주는 그 약은요 대학병원과 일반 병원을 비교를 했을 때 그 의사, 치료진의 어떤 스펙 차이라기보다는 그 쓸 수 있는 의료 수가 그걸로 인해서 약의 성분 함량이 다른 걸 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감기가 조금 걸리더라도 한 8개월간 그렇게 두통도 심하고 농이 심한 그런 상태를 계속 반복을 했단 말이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항생제 내성을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가 먹는 이 물에 항생제가 녹아있다라는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 항생제 일부러 처방도 안 받아오는데요. 그쵸? 네. 리더님이 소아과 갔을 때 꼭 항생제 뺀다 하셨잖아요. 네, 저는 네. 요즘에는 그렇게 또 현명한 엄마들이 참 많으신데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질문 하나 할게요. 네. 리더님 뭐 염증이 있어서 먹었던 소염제라든지 우리 아이 항생제 남으면 어디다 버리시나요? 보통 약국에 갖다 주라고는 하는데 네. 그냥 약국에서도 그냥 버리시라고. 그래서 그쵸. 휴지통에 버리기도 하고 그냥 세면대 버리기도 하고 그러죠. 다들. 맞아요. 저도 변기에 버린다든지 이렇게 싱크대에 버리는데 네. 사실 내가 버린 그 약품이 강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는 병원성 세균을 없애기 위해 채택한 방법이 염소 소독이라는 거죠. 그럼 그 염소가 과연 그 강력한 약들을 다 희석을 했을까? 그런 생각 우리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메이 만나기 이전에. 그죠? 그런데 저는 왜 내가 그렇게 내성이 생겼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건강하려고 우리 아이 건강하려고 먹었던 물. 저는 하루에 2리터씩 꼭 먹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그런데 내가 선택한 이 물에 이런 항생제가 들어있어서 오늘 내가 우리 가족 건강하게 먹고자 예를 들어 그 물을 받아서 정수기 물을 받아서 뭐 했어요? 소족을 끓이고 미역국 끓이고 미역국 끓이고 된장국 끓이고 그죠? 그리고 또 건강한 차를 만든다고 도라지 넣고 생강 넣고 또 그렇게 끓여놓은 차 좋은 거를 마시기 위해 우리는 나쁜 것도 먹어야 했던 맞아. 네. 그래서 보시면요 지금 이 역삼투압 정수기를 고발합니다라고 전혀 아메이랑 상관없는 그 공학박사 박지연이라고 MBC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워터시크를
이제 너튜브에 찾아보셔도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방송 대본을 완전 수록해놓은 책이에요. 서점에 가면 찾을 수 있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244페이지 강으로 버려지는 항생 물질들, 우리가 이 먹는 약들, 아까 말씀드린 소염제, 항생제, 뭐 항우울제, 피임제 뭐 등등 여러 가지 약들, 녹조는 아니죠, 농약, 제초제 네. 등등 이런 어떤 약품들이 강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항생물질 검출 현황을 봤더니 남한강과 북한강의 기준치 이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게 뭐가 문제야? 그거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전국 하천에서 항생제를 써도 듣지 않는 초강력 슈퍼 박테리아가 검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항생제의 내성이라는 건요, 내가 정말 몸에 항생제를 꼭 써야만 하는 어떤 그런 여기 보시는 이런 박테리아, 그런 것들이 감염이 돼 있을 때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슈퍼 박테리아의 비밀, 또 이런 프로들 찾아보시면은 정말 수영을 하다가 그 박테리아가 내 몸에 침투가 됐어요. 네. 근데 항생제를 써서 안 낫는 거죠. 내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팔을 자르게 된 어떤 여성분 그런 스토리도 나오고 맞아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 쉽게 생각했던 어떤 이런 약품으로 하여금 나는 계속 나도 모르게 우울하지 않은데 아이가 우울제를 먹어요. 피임을 할 필요가 없는데 피임약을 먹어요. 그러니까 임신이 안 돼. 요즘에 ADHD 증후군이라든지 또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뭐라 할까요?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그리고 저처럼 항생제 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럼 내가 선택한 지금 청응날, 뭐 뭐 이런 것들이 과연 걸러줄 수 있느냐 한번 확인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정수기, 제가 선택한 이 정수기에서는요, NSF에서 공신력 있는 이런 기관에서 의약품 신종 오염물질 15종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401번 인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제품들, 시중에 있는 제품들도 이런 인증 마크가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네. 선택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진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혹시 리더님, 우리 강물의 색깔 뉴스에 나왔는데 초록색 네. 강물 네네. 보신 적 있으시죠?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전 알아요. 플랑크톤. 그쵸. 네. 플랑크톤이 원래 우리 플랑크톤은 어느 정도 자연의 일부예요. 그래서 어느 적정량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양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강이 초록색으로 변하고 이 초록색 물질이 근데 치명적인 건 뭐냐면 우리 간암을 일으키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런 것들을 걸러줄 수 없는 정수기라면 나는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피곤하고 간이 안 좋고 저는 병원약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정수기를 걸러주지 못하는 물을 먹었을 때 생각만 해도 되게 아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녹조도 걸러줄 수 있는지 그것도 꼭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걸러줄 그래서 수 있습니다. 네, 보니까 아까 말한 NSF는 기관에서 이렇게 53번 각종 유기화합물 남조류에서 배출되는 독소 마이크로시스틴을 걸러줄 수 있습니다라고 인증을 또 받은 제품이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지금 53번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마디 더 첨언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기존에 의상 디자이너를 했을 때 사실 이제 보드복 디자이너를 했어요. 아웃도어라든지 등산복 디자인을 하는데 이제 그런 옷들은요 이제 방수 코팅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면 그 코팅 제가 네. 바로 이 PFOA라는 성분이에요. 그 프라이팬이나 이런 그 코팅할 어떻게 때. 아세요? 혹시 영화 보셨죠? 네, 네. 다크워터스 영화에 저 네네네.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집에 정말 필수품인 프라이팬 그리고 매일매일 밥하는 그쵸. 내수 네. 이런 것들이 다 그 성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물에서 네. 발견이 됐다면서요. 검출된 거죠. 지금 그 성분이 너무 생소한 이제 주부들도 계실 텐데, 사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쓰고 있는 그 프라이팬이라든지 밥솥에서 코팅을 하기 위해, 그리고 내가 입는 옷에 어떤 방수를 위해서 했던 그 코팅제가 하천으로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염소소독으로는 걸러질 수 없다라는 거.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다크워터스의 영화의 한 장면을 보시면요. 이빨이 새까만 어린이들이 맞아요.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왜 이빨이 그렇게 새까매졌을까? 그리고 왜 그 지역에 사는 그 소들은 다 종양이 생기고 정말 알아보기 힘든 어떤 그런 모양으로 사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공의 이제 관련됐던 그 신고를 한 그 어떤 남자분 네. 결국은 그 두 부부가 다 암으로써 사망하게 되죠. 저는 진짜 이게 또 실화라고 실화를 네.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를 하길래 진짜 진짜 남의 나라 일이 아니고 그 진짜 너무 가까이 다가왔어요. 진짜 이런 것도 걸러줄 수 있는 정수기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바로 그게 이제 여기 53번에서 좀 전에 네. 말씀하신 녹조와 그리고 PFOA 이 모든 것들을 걸러줄 수 있다라고 인증을 받은 것. 사실 물은요. 좀 전에 리더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미네랄이 풍부해야 해요. 좋은 건 남기고 나쁜 건 걸러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그 유해 성분들을 과연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정수기가 이뻐서 아니고요. 요즘 핫한 연예인이 선전해서 아니고요. 걸러줄 수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보시면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 모든 것들을 걸러줄 수 있다라고 249페이지에 나온 NSF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지희를 비롯한 총 12개 제조사가 만든 90개 제품이 NSF 인증을 획득한 상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국내에서 시판 중인 제품 가운데 아메이사에서 만든 정수기가 이 NSF 인증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거네요. 네. 그렇다면 진짜 내가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먹는 물이잖아요. 네. 물의 기능은 뭐 특별히 설명 안 하더라도 네.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수분이 당연히 좋은 물이어야지 건강하겠죠. 그럼 이런 정수기 굉장히 비쌀 것만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선택하신 정수기, 또 생수, 또 수돗물과 비교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이 정수기의 가격 비교를 다음 이 시간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